그날 밤 복도에서 절대 안 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복도 끝에 멈춰 섰어요. 비닐봉지를 든 손이 공중에 멈췄지요. 7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웃 정민호. 평소엔 단정하고 조용한 사람.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눈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요. 뒷걸음을 치고 있었어요. 그 앞, 검은 우산을 든 남자. 후드티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실루엣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위혀?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지직, 빛이 사라지는 순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어요. 현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나가야 해. 빨리.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생각 좀 해보시지. 시간 없어요, 정 선생.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는 그들을 지나쳤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요. 그때 현수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걸. 24시간 후 정민호는 사라질 것이고 72시간 후 현수는 경찰서에 앉아 있을 것이고 일주일 후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현수는 그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잊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쓰레기 봉지를 들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704호 앞을 지나쳤어요. 멈칫. 문틈에 신문이 끼어 있었습니다. 2개. 우유도 그대로였어요. 현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외출하신 건가? 돌아서려는데. 어머, 정민호 씨 또 안 계시네.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요즘 자주 그러시더라. 밤새 안 들어오시고.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어젯밤 장면이 떠올랐어요. 떨리던 민호의 목소리. 절대 안 돼. 검은 우산 남자.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신문은 5개가 쌓였어요. 우유는 상했습니다. 이제 냄새가 났지요. 현수는 더 이상 지나칠 수 없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똥똥.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어요. 찰칵.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현수는 한 발 들여놓았습니다. 정민호 씨?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아무 대답 없었어요. 거실. 탁자 위엔 반쯤 먹다 만 컵라면. 소파엔 구겨진 서류들. 바닥엔 약봉지. 신경안정제. 충전기가 콘센트에 꽂힌 채 바닥에 늘어져 있었어요. 급하게 나간 거야? 현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침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다가갔습니다. 침대는 엉망이었습니다. 베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옷장 문도 열려 있었지요. 뭔가 잘못됐어요. 확실히 잘못됐어요. 그때 드르륵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 현수는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구?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이었을까요? 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어요. 현수는 급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골이 서늘했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이렇게 된 건 2년 전부터였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비가 내리던 밤, 아내가 집을 나섰어요. 마트 다녀올게. 금방 올게.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현수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보호자이십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병원, 중환자실 앞. 현수는 밤새 서 있었어요. 벽에 기대어 무릎이 풀려 주저앉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바닥을 바라봤지요. 그 뒤로 현수는 멈췄습니다. 출근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지요. 하루 종일 집 안에 앉아 TV를 켜두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냥 숨만 쉬는 거지. 민호의 집에서 나온 현수.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 단지를 내려다봤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민들이 산책하고 하지만 현수의 머릿속은 달랐어요. 복도 끝, 검은 우산 남자, 떨리던 민호의 목소리, 절대 안 돼. 그리고 텅 빈 집, 약봉지, 구겨진 서류, 바닥에 떨어진 베개. 현수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관계없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민호가 신경 쓰였을까요? 현수는 깨달았어요. 2년 전 아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현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다렸지요. 의사를 믿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 했어야 했나? 그 질문이 2년 동안 현수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누군가 사라졌어요. 모두가 괜찮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딴 데 갔겠지. 하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복도에서 본 것을, 민호의 두려움을. 이번엔 외면하면 안 돼. 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현수는 서랍을 열었어요. 먼지 쌓인 수첩을 꺼냈습니다. 2년 동안 펴지 않았던 것. 아내가 준 수첩이었어요. 당신 건망증 심하니까 메모해. 웃으며 건넸던 그 수첩. 현수는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천천히 적었습니다. 정민호 704호. 실종 추정 4월 14일. 마지막 목격 4월 13일 밤 10시경. 7층 복도. 함께 있던 남자 검은 우산, 후드티, 키 175cm 추정. 현수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 살아있다는 느낌. 무서웠어요. 두려웠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설렜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현수는 수첩을 펼쳐둔 채 창밖을 봤습니다. 단지는 하나둘 불을 끄고 있었어요. 704호만 여전히 어두웠지요.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 세상과 단절하고 살았던 사람. 할 수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현수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는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 누구?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현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현수는 수첩을 다시 폈습니다. 새로운 줄을 적었어요. 협박 전화 4월 16일 밤 11시 47분. 그리고 그 아래.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단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층을 올려다보며 현수의 창문을, 검은 우산을 든 채 현수는 민호의 집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흩어진 종이들, 대부분 재건축 관련 안내문이었어요. 23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서, 감정평가 결과 통보, 이주비 산정 기준안, 평범한 서류들 사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건축 반대 서명서, A사 용지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 그중 하나가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어요. 최상도. 현수는 그 이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조심. 절대 믿으면 안 됨. 민호의 필체였습니다. 현수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현수는 다시 민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좀 더 꼼꼼히 살펴야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 하지만 현수의 시선은 달랐지요. 거실 구석, 쓰레기통 옆, 구겨진 종이가 보였습니다. 펼쳐보니 핸드폰 메모를 출력한 것이었어요. 412 저녁 7시 최상도 면담. 절대 혼자 만나지 말 것. 녹음 필수. 현수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4월 12일. 민호가 사라지기 이틀 전이었어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지 않았고 옷장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약통이 여러 개 있었지요. 신경안정제, 수면제, 소화제. 많이 힘드셨구나. 현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책상 위엔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덮개를 열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충전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져갔나? 아니면 누가 뺏어갔나? 불길한 예감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현수는 단지 주민센터로 향했어요. 1층 복지 상담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패에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사회복지사 손다혜.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안경을 낀 모습. 손다혜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704호 정민호 씨 아시나요? 다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정민호 씨요. 알죠. 왜요? 며칠째 집에 안 계신 것 같아서요. 혹시 어디 가셨다는 말 들으셨나요? 다혜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걱정했어요. 정민호 씨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재건축 때문에요? 네. 반대 입장이셨어요. 근데 조합 쪽에서 압박이 심했대요. 다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특히 최상도 씨가 문제였어요. 현수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최상도요? 개발업체 쪽 사람이에요. 겉으론 조합원이지만 실제론 업체 이익 대변하는 사람이죠. 어떤 식으로 압박을? 다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밤늦게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계속하고 정민호 씨가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을 때 손이 떨리더라고요. 현수는 침묵했습니다. 경찰엔 신고 안 하셨어요? 하려고 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그냥 조합 일이라고 하면 끝이래요. 다혜의 목소리엔 무력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CCTV 열람 가능한가요? 관리사무소 가보세요. 근데 쉽게 안 보여줄 거예요. 그래도 해봐야죠.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리사무소. 현수는 카운터 앞에 섰어요.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중년 남성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704호 주민이 실종된 것 같아서요. 실종? 경찰 신고했어요? 아직은. 그럼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못 보여드려요. 하지만 사람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돌아보니 젊은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 야간 근무자인데요. 정민호 씨 알아요. 좋은 분이시죠? 영상 볼 수 있나요? 경비원은 주위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요. 제 근무 시간에 몰래 보여드릴게요. 밤 11시. 현수는 경비실로 갔습니다. 젊은 경비원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며칠치 확인해 보죠. 화면이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4월 14일, 13일, 12일. 잠깐만요. 여기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4월 14일 새벽 2시 17분. 엘리베이터 CCTV 화면.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지요.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초점이 없었어요. 후드티 남자가 민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 속 남자의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손의 움직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경비원이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어요. 1층 로비 CCTV. 엘리베이터에서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렸고 남자가 부축하듯 끌고 나갔어요. 주차장 방향이었습니다. 주차장 영상은요? 주차장은 고장났어요. 그날 저녁부터. 고장이요? 네. 이상하죠? 하필 그날. 현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후드티 남자의 뒷모습. 키는 175cm 정도. 체격은 보통. 걸음걸이는 약간 다리를 끌듯 걷는 것 같았어요. 왼쪽 다리. 현수는 어제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 혹시 최상도라는 사람 아세요? 경비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죠. 여기 조합 쪽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키는 그 정도? 근데 다리를 좀 절어요. 왼쪽. 현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CCTV 속 남자. 최상도. 왼쪽 다리를 끄는 걸음걸이. 같은 사람이야. 확신이 섰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부족했어요. 경찰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가출일 수도 있다고 할 게 뻔했지요. 현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414 새벽 217 민호, 후드티 남자와 엘리베이터, 최상도 왼쪽 다리 저름, 주차장 CCTV 고장 우연? 펜을 든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 분노. 누군가는 해야 해. 현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최상도를 직접 찾아내야 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현수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2년 전 아내가 사라졌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병실 밖에 멍하니 서 있기만 했지요. 이번엔 다르게 하자. 현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민호가 남긴 메모에 적힌 대로 녹음 필수. 준비는 철저히 해야 했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는 걸. 이건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아침 7시, 현수는 신문을 가지러 문을 열었습니다. 발밑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접힌 A사 용지. 펼쳐보니 컴퓨터로 출력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더 파면 다친다. 그게 전부였어요. 현수는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지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확신이 앞섰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현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현수는 가까운 파출소를 찾았어요. 책상 앞에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원이세요? 실종 신고하러 왔습니다. 누가 실종됐는데요? 같은 아파트 사는 정민호 씨인데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요. 경찰관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본인이랑 무슨 관계세요? 이웃이요. 가족은 연락했어요? 가족이 없어요. 혼자 사세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화면을 봤어요. 성인 실종은 48시간 지나야 접수되고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 본인이 외출한 거예요. CCTV에 의심스러운 사람이랑 같이 나가는 게 찍혔어요. 의심스럽다는 게 뭐예요? 폭행? 협박? 그건 아니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경찰관은 미세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표정만으로는 범죄 여부 판단 안 됩니다. 일단 가족 쪽에서 정식으로 신고하시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없다니까요. 그럼 직장이나 지인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순 없어요.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국 혼자 해야 하는구나. 현수는 단지를 걸으며 주민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었어요. 벤치에 앉은 노인 2명. 재건축 반대하던 사람들 요즘 조용하던데? 응, 박 씨도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잖아. 뭔 일 있었나 봐. 무섭게 돌변하더라. 현수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슈퍼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최상도 그 사람 진짜 소름이야. 왜? 우리 집 초인종 밤 11시에 누르더라고. 재건축 동의서 내라고. 헐, 그게 협박 아냐? 그게 다가 아니래. 반대하던 집은 새벽에도 찾아간대. 현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주머니 중 한 명이 현수를 봤습니다. 7층 사시는 분 아니에요? 네. 혹시 704호 정민호 씨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요즘 안 보이던데. 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 분명 며칠 전까지 있었는데. 저녁 무렵 현수는 단지 관리사무소 앞 흡연실을 지켜봤습니다. 경비원 말로는 최상도가 자주 거기서 담배를 핀다고 했어요. 20분쯤 지났을 때 한 남자가 흡연실로 들어갔습니다. 네이비 점퍼에 청바지, 키 175cm 정도, 왼쪽 다리를 살짝 끌며 걷는 모습. 현수는 심호흡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흡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후반, 각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 입꼬리엔 희미한 미소. 담배 피우세요?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뭔데요? 최상도 씨 맞으시죠? 남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누구세요? 7층 사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704호 정민호 씨 아세요? 최상도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습니다. 알조 같은 조합원인데 어디 가신 줄 아세요? 글쎄요, 갑자기 연락 끊긴 거 아니에요? 저도 궁금한데.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시선은 날카로웠지요. CCTV에 같이 나가시는 게 찍혔던데요. 최상도의 손이 멈췄습니다. CCTV를 왜 봤어요? 걱정돼서요. 참 열심히시네요. 최상도는 담배를 비볐습니다. 그리고 현수에게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근데 말이죠, 어르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남의 일에 너무 깊이 끼어들면 피곤해져요. 본인도, 주변도. 현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협박하시는 겁니까? 최상도는 웃었어요. 협박이요? 천만의 조언이죠. 요즘 세상이 험한데 조심하시라는. 그는 현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죠. 안 그래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최상도는 흡연실을 나갔습니다. 왼쪽 다리를 끌며 현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단지는 평온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오가는 사람들, 아이들 웃음소리. 하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 평온함 아래 무언가 썩어가고 있다는 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상대는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지요. 누구세요? 그만두세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 민호 씨? 위험해요. 더 파지 마세요. 지금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살아있어, 살아있구나. 안도와 동시에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민호는 살아있지만 갇혀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요. 경찰은 무관심했고, 주민들은 무서워했고, 현수는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주민센터로 향했어요. 손다혜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혜 씨, 다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제 최상도 씨 만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 빠르거든요. 혹시 괜찮으세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몰래 기록해둔 게 있어요. 뭐요? 주민 상담 내용이요. 최상도 관련해서 피해본 사람들. 수첩엔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01호 박오 새벽 방문, 협박성 발언. 502호 255 반대 입장 철회 강요. 608호 김호우 가족 사진 언급하며 압박. 현수는 숨이 막혔어요. 왜 이걸 경찰한테 안 줬어요? 줬어요. 근데 증거 불충분이래요. 말로만 했다고 범죄가 아니래요. 다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전 무력해요. 그냥 기록만 할 수 있어요. 현수는 수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704호 정민호 412 최상도와 면담 후 공황 증세. 아래 작은 글씨. 만약을 대비해 지하 창고 위치 메모해뒀다고 함. 비구역? 현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하 창고요? 네, 민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다고. 현수는 수첩을 덮었어요. 이거 제가 봐도 될까요?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심하세요. 최상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현수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그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작은 빛은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 현수는 중얼거렸어요. 민호가 남긴 마지막 단서. 거기에 답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이제 직접 확인해야 해.
현수는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바라봤습니다. 밤 11시, 현수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지하 비위로 내려가는 계단 앞.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켜져 있었지요. 한 걸음씩 내려갔어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쿵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 복도는 어두웠어요. 형광등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지요. 현수는 다혜가 준 수첩을 펼쳤습니다. 비 구역 끝에서 세 번째 창고, 손전등 불빛을 따라 걸었어요. 복도 끝, 낡은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문,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현수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글끗,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쥐인가 싶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현수는 자물쇠를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보였지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수는 자물쇠를 잡아당겼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뭔가 있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르신, 무슨 일 하십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최상도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만 보였지요. 하지만 왼쪽 다리를 끄는 걸음걸이는 확실했어요. 산책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최상도는 웃었어요. 산책을 지하에서 하시네요? 특이하시네.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경고했잖아요. 너무 깊이 파지 말라고. 민호 씨 어디 있어요? 최상도의 얼굴이 굳었어요. 모르는데요. 왜 저한테 물어봐요? 거짓말 마세요. CCTV에 다 나왔어요. CCTV가 뭘 증명해요? 같이 나간 게 범죄예요? 최상도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현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어르신, 이제 그만하세요. 안 그러면 어쩔 건데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상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후회하실 텐데. 그 순간 현수는 뒤돌아서 뛰었습니다. 서요. 최상도가 쫓아왔어요. 복도를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계단이 보였지요.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현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기어 올라갔어요. 1층 복도로 나왔을 때 누군가 현수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젊은 경비원이었어요. 저 사람이. 현수가 뒤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최상도는 보이지 않았어요. 경비원이 지하 쪽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분명 있었어요. 일단 경비실로 가시죠. 다치셨어요. 경비실에서 무릎에 밴드를 붙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뭐 하시다가 이러셨어요? 지하 창고 확인하다가요. 경비원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요? 정민호 씨랑 관련 있을 것 같아서요.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뭐가요? 며칠 전에 최상도가 지하 창고 열쇠 달라고 했거든요. 개인 물건 넣어둔다고. 현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요? 근데 새벽에 혼자 내려가더라고요. 1시간쯤 있다가 올라왔어요. 언제요? 4월 15일 정민호 씨 사라진 다음 날이요. 현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확실해요? 내 CCTV에도 있을 거예요. 그거 경찰한테 줄 수 있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저 혼자선 안 돼요. 관리소장 허락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경비원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몰래. 왜요? 위험할 텐데.
경비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민호 씨,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 도와주셨거든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비원이 USB를 건넸어요. 이틀치 CCTV 다 담았어요. 조심해서 쓰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비창고 예비 열쇠 위치 관리실 서랍 두 번째. 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순 없어요. 근데 어르신이라면 뭔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젊은 경비원의 얼굴엔 믿음이 보였습니다. 현수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꼭 찾아낼게요. 주민센터. 손다혜가 USB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최상도가 지하로 내려가는 모습.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1시간 후 빈손으로 올라왔지요. 이거면 충분해요. 다혜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젠 움직일까요? 아직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혜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이런 사건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요? 네, 보여주면 기사화할 거예요. 그럼 경찰도 무시 못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아니에요. 저도 오래 지켜만 봤거든요.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젠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현수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현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USB, 수첩, 녹음기, 그리고 다혜와 경비원의 연락처. 작은 것들이었지만 충분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혜였어요. 기자가 내일 만나자고 해요. 경찰 쪽에도 연락했대요. 정말요? 네, 곧 움직일 거예요.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우리 같이 끝까지 가요. 전화를 끊고 현수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2년 전 아내가 떠난 뒤 그는 모든 것과 단절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경비원의 용기, 다의 연대, 그리고 민호를 기억하는 사람들. 혼자가 아니구나. 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 단지에 불이 하나둘 켜졌어요. 평범한 저녁 풍경. 하지만 이젠 달라 보였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를 지키려는 작은 용기들. 현수는 수첩을 펼쳤어요. 418 경비원 협조, CCTV 확보, 다혜 씨 기자 연결, 내일 경찰 재접촉.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민호 씨 곧 찾을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펜을 내려놓으며 현수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어둠은 아직 깊었지만 빛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4월 19일 오전 10시 경찰차 2대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현수는 주민센터 앞에 서 있었어요. 옆엔 손다혜와 젊은 경비원이 함께였지요. 긴장되시죠? 다혜가 물었습니다. 네. 현수의 손이 떨렸어요. 형사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중년의 형사가 현수에게 다가왔어요. 김현수 씨 맞으시죠? 네. 증거자료 잘 받았습니다. 영장 나왔어요. 형사는 수색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지하 창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행은 지하로 내려갔어요. 복도 끝 창고 앞. 녹슨 자물쇠가 여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절단기를 꺼냈어요. 철컥. 자물쇠가 끊어졌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형사가 손전등을 켰지요. 불빛이 안을 비췄어요. 구금용 침대가 보였습니다. 낡은 담요와 빈 물병들.
바닥엔 로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벽 한쪽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지요.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주민 개인정보 재건축 반대 명단. 다혜가 뒤에서 숨을 죽였어요. 이게 다 협박 자료였구나. 현수는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담요는 구겨져 있었고 베개엔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여기 있었던 거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형사가 무전기를 꺼냈어요. 본부 현장 확보했다. 감식반 요청한다. 오후 2시. 경찰은 단지 인근 폐건물을 수색했습니다. 현수도 함께 갔어요. 3층짜리 낡은 건물. 재개발 예정지라 비어 있었지요. 형사들이 하나씩 방을 확인했어요. 2층 끝방.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요. 형사가 소리쳤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구석.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정민우였습니다. 수척한 얼굴, 긴 수염, 떨리는 몸. 현수는 달려갔어요. 민호 씨.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초점이 흐릿했어요. 누구세요? 현수예요. 7층 사는 김현수. 민호의 눈에 천천히 빛이 돌아왔습니다. 현수 씨? 네, 괜찮으세요? 민호의 입술이 떨렸어요. 살아있네요, 제가. 구급대원이 달려왔습니다. 민호를 들것에 옮겼어요. 현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안전해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같은 날 저녁, 경찰은 최상도를 체포했습니다. 단지 입구에서였어요. 최상도는 도망치려 했지만 막혔지요.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상도 감금 협박,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상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현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깊은 피로가 몰려왔지요. 다혜가 옆에 섰습니다. 끝났네요. 네. 잘하셨어요, 현수 씨.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혼자선 못했어요. 다혜 씨, 경비원분 다 같이 한 거예요. 다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현수 씨였잖아요. 사흘 후, 현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호는 6층 병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민호 씨. 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엔 생기가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현수 씨, 와주셨어요.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이면 퇴원할 수 있대요. 현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전 못 나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다들 무관심했잖아요. 근데 현수 씨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위험한데. 현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2년 전에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민호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지켜만 봤죠. 현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뒤로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근데 민호 씨가 사라졌을 때 이상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현수는 민호를 봤습니다. 이번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제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호는 눈물을 닦았어요. 덕분에 살았어요. 저도 현수 씨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한 달 후, 5월의 단지는 따뜻했습니다. 현수는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민들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현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민호였습니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지요. 산책하세요? 네, 민호 씨도? 네, 의사가 많이 걸으래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민호가 물었어요. 좋아요, 오랜만에. 저도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재건축은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기로 했대요. 이번엔 투명하게. 잘 됐네요. 주민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 더 얘기하고 챙기고.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혜 씨가 주민 모임 만들었다던데요? 네, 안전한 단지 만들기 모임이래요. 저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저도 해볼까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세요, 환영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현수. 거실 책상 위엔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기록. 412 민호 씨 실종. 419 구조. 422 최상도 구속. 53 민호 씨 퇴원. 515 주민 모임 첫 회의. 현수는 새 페이지를 폈어요.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삶. 펜을 내려놓고 현수는 창가로 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단지에 노을빛이 내려앉았지요. 아내 사진이 선반 위에 있었습니다. 현수는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이제 좀 살 것 같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걱정 안 해도 돼, 난 괜찮아.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현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커튼을 열었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지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다혜였습니다. 현수 씨, 오늘 모임 오시죠? 네, 갈게요. 민호 씨도 온대요. 같이 커피 마셔요. 그럽시다. 전화를 끊고 현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예전과 다른 얼굴.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복도는 밝았습니다. 704호 앞을 지나쳤어요. 문 앞엔 화분이 놓여 있었지요. 민호가 다시 가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삶은 계속되는구나. 아픔도 상처도 두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아물어간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환했어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현수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새로운 하루 속으로. 그날 이후 단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인사를 더 자주 나눴어요. 혼자 사는 이웃을 챙겼지요. 손다혜의 주민 모임은 매주 열렸고 민호는 재건축 투명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젊은 경비원은 표창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현수, 그는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작은 일상을 살아갔어요. 어느 날 저녁, 현수는 수첩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그건 거창한 게 아니었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함께 걱정하는 것, 손 내미는 것, 그 작은 용기들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현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